우선은요. 어제 JTBC 뉴스룸 보신 분 계시겠죠? JTBC 뉴스룸에서 김건희 씨가 이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대한공간 루프 경력증명서가 허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재직 기간을 부풀리긴 했는데 허위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해명을 하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당시 근무했던 학예사예요. 저는 99년, 2000년에 루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을 하거나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관 초기부터 2년간 루프에서 근무를 했던 분도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작가들도 알고 본인들도 알고 다 아는 사이인데 왜 그거를 본인 경력으로 버젓이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안타깝다. 뻥친 거다. 이런 얘기를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예사.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는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김명신 씨는 없었다. 그리고 전 대표, 그 당시 대표입니다. 제가 보기에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나왔어도 4년 정도 했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기억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공동대표를 했던 윤재갑 대표도 98년도부터 근무를 했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은 큐레이터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 큐레이터 경력을 왜 부풀렸을까?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였다라고 왜 부풀렸을까? 이거는 한 2년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대한공간 루프, 그리고 H컬처 테크놀로지 이 세 개 경력을 부풀려서 총 10년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참 의문스러웠는데 그 비밀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조금 전에 밝혀냈습니다.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경력, 여기에 한국게임산업협회, H컬처 테크놀로지, 대한공간 루프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력이 왜 이렇게 부풀려졌을까를 추적을 하다 보니 이 산업체 경력 배점이 50%였다는 거예요. 이 평정 기준을 보면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최종 학력, 교육 경력, 산업체 근무 경력, 연구 실적은 삭제가 됐고 산업체 근무 경력 적합성. 그래서 이 겸임교원의 경우에 A 등급이 합계 20점인데 이 중에 5점, 5점 해서 10점 절반이 산업체 근무 경력과 산업체 근무 경력 적합성이더라.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경력을 3가지를 부풀렸다.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추천해야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 경쟁자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수의 경쟁자가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도 있다. 그것이 피해자가 특정된다라는 거죠.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은 5개 대학에 20여 개의 허위 경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서 교육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2차 고발장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상습 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습 사기 혐의가 충족이 된다 또는 안 된다 해석이 분분해요. 충족이 안 된다라는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그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기망한 거죠. 피해자를 속인 겁니다. 속임수를 써서 그걸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기망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임금 지급받은 걸 처분행위라고 본다면 기망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은 게 아니고 실제 그 근무한 기간에 한해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다. 근무를 한 사람이 근무를 안 했다고 속이고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를 했다고 속이고 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실제 근무를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허위 이력을 제출한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죄송하다는 김건희 허위 이력 사기 위조 혐의 성립될까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위조된 서류 없이 단지 이력서만 과장한 정도라면 형사처벌되긴 어려울 거다. 이력서를 과장해서 허위 이력서를 냈는데 형사처벌되긴 어려울 거다.
그리고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허위 이력 기재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판례에 따른 해석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 이력 기재로 급여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근데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특히 오마이뉴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근혁 기자께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판례가 여럿 있더라 해서 후속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하급심 판례예요. 1심이나 2심, 뭐 서울중앙지법에서 또는 고법에서 또는 뭐 부산지법에서 이와 같이 허위 이력,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채용돼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 판례가 있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종전의 판례와 지금 이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또는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판례와 지금 배치가 되는 이런 판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심지어 그 판결 취지도 기존의 판례보다 김건희 씨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동하는 판결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이거는 뭐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지위를 획득한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그 지위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즉 교수, 강사에 임용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2008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식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이걸 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었어. 500억을 벌었어.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고액의 배당을 줄게. 네가 나한테 5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씩 주고 3년 뒤에 9억 7천만 원을 반환할게. 그럼 그 수익 난 거를 나랑 반땅해. 2분의 1씩 배분하자. 이렇게 이 사람을 속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운용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요. 계좌를 만들어서 이 피고인한테 이 계좌 운용 권한을 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서로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운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한테 이름을 해두면 돈을 벌어서 매달 1,000만 원씩 줘서 나랑 반땅하고 3년 뒤에는 또 그거에 2배 가까운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이게 이율로 따지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정을 맺고 주식계좌 운용 권한을 맡겼는데 이게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한 1억이 까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억 손해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나왔어요. 이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유죄야. 그리고 그게 대법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사기죄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는 재물을 얘기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다. 즉 종류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을 하거나 노무의 제공을 받거나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 이행의 연기를 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취지를 대법원도 인정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식 계좌 사용 권한이라는 지위를 획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죠. 수익 분배 청구권이라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주식 계좌 사용 권한과 수익 분배 청구권이 주어졌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기죄다.
수익이 났든 이익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김건희 씨 이 허위 경력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겸임 교수 또는 시간 강사라는 지위를 획득한 거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거죠. 이걸로 사기죄 성립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든 안 받았든 또는 그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그걸 불문하고 사기죄는 성립이 된다. 더더군다나 이게 대법 확정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판례 플러스 대법 판례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판례를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도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면 송치하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판례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